안녕하세요. 현장이 부르면 달려가는 에너자이저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글로컬 머니는 이곳 인천공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항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항이죠. 이 전국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이곳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 여행객들은 길게는 몇 시간을 이동해 이곳 공항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지방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국 최대 규모의 공항답게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네요. 항공사들이 많고 또 그만큼 노선도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 새벽 3시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반? 아니 피곤하셨겠어요 오실 때. 피곤했죠. 근데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천공항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지방에도 뭐 많은 공항들이 조금 있는데 이용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국제공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선이 많지 않고 이용을 하기에는 안 되더라고요. 전국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도 양양, 김해, 울산 등 14개의 지방공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여행객이 먼 길을 이동해 인천공항을 찾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지, 각 지방공항들은 어떤 상황인 건지 제가 직접 지방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서퍼들의 성지 양양이네요. 저 이렇게 공항이 텅텅 비어 있는 건 처음 봐요. 여기 체크인 카운터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승객분들의 모습도 지금 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제주와 양양을 오가는 항공편이 하루에 2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마지막 남은 한 대만이 전광판에 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배우 인구가 절대 부족하고요. 위치상 지정학적으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고 서울 강릉 KTX가 개통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 항공교통이 좀 위축되는 측면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KTX와 고속도로가 발달할수록 지방공항 국내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방공항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국제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선을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인천공항이 많이 몰려 있고 지방공항은 좀 아무래도 좀 국제선 운항이 쉽지는 않잖아요. 지방공항의 국제 노선이 좀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각각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단 4곳뿐. 나머지 10곳은 모두 적자입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으로 쏠리는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지방공항을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공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엄청 많은데요? 이곳 청주공항이 최근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의 노선이 보이는데요. 이 소위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청주공항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외국 여행 가요. 어디로 가세요? 일본으로요. 그러면은 그동안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네. 외국 갈 때마다 여기서 타고 가요. 우리 대만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네. 일본도 많이 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개 노선 요 정도만 되다가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해 하계 스케줄에 인가받은 노선이 7개국의 총 19개 노선이 이제 다니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인도네시아 발리도 갑니다. 네, 청주에서 몽골도 가고요. 인도네시아 발리도 가고요.
뭐 중국, 일본 외에 베트남도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객들이 국민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의 어떤 그 가장 큰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주공항이 일단 지리적인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전국 어디서나 가까이 올 수 있고 가장 많은 여객이 이제 충남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34%, 그다음 충북 세종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29%, 그다음 이제 경기 남부, 이제 서울 남부, 수도권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20%. 그 나머지가 이제 뭐 호남, 영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 가는 건 좀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청주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그런 어떤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선이 생겨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노선 확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국영 공항 기업 아에나의 사례인데요. 제가 지금 당장 스페인으로 날아갈 수는 없고 저 대신에 현재 나가 있는 박준호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호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지 기자에 이어서 배턴을 이어받은 박준호 기자입니다. 제 뒤로 글씨 하나 보이실까요? 바로 살리다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스페인어로는 출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공항을 살릴 출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한번 날아봤습니다. 어떤 해법이 숨어져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출도착 전광판을 보면요, 뭐 민헨, 보고타, 마이애미, 브뤼셀, 우리가 아는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 이름도 떠 있지만요, 이렇게 세비야라든지 아니면 그란 카나리아 같은 스페인 지역 공항들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마드리드 공항 자체가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도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시설이나 구조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이랑 나머지 국내 공항들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전국의 공항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모든 공항을 국영기업 아에나가 운영합니다. 전국 40여 개 지방 소형공항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데요. 통합 시스템 하에서 대형 공항과 소형 공항이 서로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지역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유럽 전역에서 말라가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마드리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라가로 오는 노선도 많다는 거군요. 많죠. 네. 여기가 이제 말라가 공항 면세점 구역 내부인데 말라가의 로컬 브랜드들만 취급하는 샵이 하나 있어요. 말라가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오일들이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건 까르토할이라는 그 말라가에서만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라가라는 글자가 써진 예쁜 문양의 컵들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가 말라가 공항에서 바로 공항철도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여기 노선도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이 철도가 말라가 도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후엔히롤라라는 곳으로도 가고요, 아롤라라는 곳으로도 나뉘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el aeropuerto mejor conectado de toda Andalucía y sino también el de Sevilla serían los que más, pero digamos que el aeropuerto de Málaga es el cuarto o quinto aeropuerto más grande de España, así que es fundamental. Nosotros como AENA trabajamos para que todos los aeropuertos de la red crezcan en su tráfico en la medida posible. Trabajamos de la mano de las instituciones de turismo y en todos ellos pues planteamos casos de negocio conjuntos a las compañías aéreas. Pondría algunos ejemplos, como es el aeropuerto de Jerez, que hasta hace muy poco tiempo no tenía tráfico con el Reino Unido prácticamente. Sí tenía bastante tráfico con Alemania y estamos consiguiendo que se posicione también en el mercado británico. 스페인 말라가 공항을 살펴보면 지방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공항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항으로 왔을 때 다른 관광지로 이어지는 교통 편의성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역의 생태계입니다. 공항이 관광과 산업 그리고 교통을 연결하는 거점이 될 때 비로소 사람과 돈이 모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 지방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스페인 말라가 공항에서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와, 우리나라 공항 곳곳에서부터 스페인 말라가까지 와 진짜 알차게 돌아봤는데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현실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텅텅 빈 공항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방공항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지방공항의 뭐 국제선을 확대하기는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단거리 노선, 일본?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중단거리 노선이라고 한다면 양양에서 상하이나 뭐 양양에서 오사카 노선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런 비행기 1시간 띄운 데만 해도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국제선이라고 하면 뭐 연공 통과료 있죠, 공항 착륙료 있죠, 일단 지상 조업비 같은 비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추가로 붙으면 한편 운항할 때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방공항이 탑승객을 채울 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실제로 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운수권을 우선 배분을 해준다고 해도 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항공사들이 취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요가 확실한 인천공항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악순환인 게 수요가 없으니까 수익도 없고 항공사는 취향을 당연히 안 하려고 하고 노선은 없으니까 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사실 이렇게 경제성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공항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이 지방공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공항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 손님들이 공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지역에 식당도 가고 숙소도 가고 교통을 이용하면서 사실 지역 서비스업이 다 한 번에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공항 주변에 물류센터라든지 관련 기업들도 모이게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지켜주고요. 또 지역 소멸도 막고 지역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역공항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문제만 해결하면 진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라가 공항에는 뭐 지역 특산품이나 굿즈 판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스페인은 이런 특산품과 더불어서 이 공항마다 지역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말라가 공항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 델 솔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이 분위기를 살린 인테리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빌바오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건물 자체가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랜드마크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거기다 또 미식의 도시인 만큼 지역 식재료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이타현이 있는데요. 오이타현 안에 오이타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오이타현 안에는요. 산리오 테마파크 관광지가 있거든요. 이 테마파크 관광지랑 연계해서 공항 자체를 명소화하기 위해서요. 오이타 헬로키티 공항이라는 별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됐구나를 딱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매력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건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요? 결국 지방 공항이 살아나려면은 이 지역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수요 자체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실제 수요가 검증된 노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 일부 공항은요, 소음 문제로 야간 운행이 제한돼 있기도 하고요. 또 주요 시간대에는요, 이착륙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도착한 비행기를 하더라도 그 착륙 시간대에 걸려서 공중을 선회하면서 대기하는 사례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아마 지역 주민과 정부 또 지자체 등이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꼭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여행의 출발점이라는 생각밖에 못했었는데 지역 경제의 출발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역 주민들, 지방자치단체, 항공사까지 모두가 좀 협력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여름 휴가 맞아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 해외로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깝고 편리한 지방공항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